여러분 안녕하세요. 별별 이야기의 한경진입니다. 최근 가장 오래된 별이 발견됐다고 하는데요. 그 나이가 무려 136억 살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127억 살 행성도 발견됐다고 하는데요. 그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기가 참 어렵죠. 그럼 별의 나이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걸까요? 오늘도 우리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는 이태영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교수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뭐 사람의 나이는 주민등록번호만 알게 되겠죠. 네. 그리고 이제 나무의 나이는 나이테를 보면 알 수가 있죠. 네. 근데 별의 나이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?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? 별 속에 들어있는 그 성분을 분석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. 네. 우주 초기에는 우주에 그 수소와 헬륨밖에 없었거든요. 네. 수소나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가장 무거운 물질이 철이에요. 네. 그래서 별에서 오는 그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그 별 속에 철 성분이 어느 정도 있느냐 가지고서 이제 별의 나이를 측정하는데요. 이번에 발견된 별은 약 136억 년 정도 살았던 별이라고 합니다. 네.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니까 엄청나게 오래 산 거죠. 근데 이제 우주 처음 만들어진 1세대 별은 아니고 두 번째, 그러니까 우주 처음에 만들어진 별의 아들 정도 되는 별이라고 합니다. 네. 그래서 이 별 속에 있는 그 철 성분을 분석하니까 태양에 있는 철 성분보다 한 100만 분의 1 이상 더 적다 이거죠. 그만큼 철 성분이 적은 것은 오래된 별이라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우주 태초에 만들어진 별 다음으로 태어난, 그래서 우주 초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별이라고 하거든요. 태양에서부터 한 6천 광년 떨어진, 6천 광년이 먼 거 아닙니다. 우주의 끝까지가 138억 광년이니까요. 우리 은하계 내에서 태양에서 한 6천 광년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별인데요. 내부에 있는 철 성분을 분석했더니만 그 철 성분들이 태양의 한 100만 분의 1 이하로 적다. 그걸 따져보니까 거의 나이가 한 136억 살 정도 되는 별이다. 그래서 과거에 한 132억 살 정도 되는 별은 발견된 적이 있는데 네. 여태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별이 이 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고요. 이거 말고도 이번에는 또 이제 그 127억 년, 그러니까 127억 살 된 행성도 발견됐다고 하죠. 지구에서 한 12,400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그 구상성단, 네. 그 공 모양으로 오래된 별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. 그곳에서 발견된 이 행성인데요. 목성보다 한 2.5배 정도 큰 그런 네. 행성인데 나이를 갖다가 어림해 보니까 이 행성의 나이가 127억 살이다. 보통 엄청 크죠. 그래서 네. 그 별, 이 행성이 돌고 있는 별은 이미 죽었어요. 그래서 그 중성자별과 그 백색 외성이라고 하는 그 죽은 별의 시체들을 돌고 있는 그런 행성이거든요. 그래서 사람의 나이는 기껏해야 100년, 지구의 나이 46억 년 하는데 뭐 100몇십억 하니까 엄청나죠. 정말 비교가 되지 않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이번 첫 번째 얘기는 136억 년 된 별과 또 127억 년 된 그 행성을 발견했다는 얘기인데요. 네. 참 우주 엄청난 이 시간의 개념이라는 것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. 네, 정말 우주의 나이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은데요. 네. 그러니까 그 별 속에 있는 철 성분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를 보면 네. 나이를 알 수 있다는 말씀이신 그렇죠. 거죠? 네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지난 한 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? 별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. 민간 기업이 달에서 자원을 채굴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. 더버즈는 나사가 민간 기업과 함께 달에서 희토류와 같은 희귀 자원 발굴에 나선다고 보도했는데요. 나사는 달 화물 배달과 상륙 프로그램으로 민간 기업의 달 개발 참여를 독려한다고 합니다. 최근 달에는 원자력 발전을 대체하는 신재생에너지원 헬륨-3와 희토류 같은 희귀 자원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차이나 포스트는 재정위기에 봉착한 나사가 우주 개발 노하우를 민간에 이전해 달 탐사를 계속한다고 보도했습니다. 얼마 전 중국의 달 탐사선이 달 착륙에 성공했습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도 달 탐사를 준비 중인데요. 최근에는 민간 기업도 달 탐사에 나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. 달에서 천연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라는데요. 교수님 궁금한데요.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. 네, 그 미국 나사에서 우주 개발을 많이 하고 있죠. 네. 달 탐사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미국 나사가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 탐사라든가 달에 있는 자원 개발하는데 이 힘이 붙이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우주 산업도 개발하면서
또 이제 민간 산업도 한번 같이 활성화시키자 하는 네. 뜻에서 나사에서 민간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달에 있는 그 헬륨3라고 하는 그 핵융합 원료나 요즘 그 히토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? 네.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그 안정적이면서 열을 전달 잘하는 그런 물질인데요. 이런 히토류가 달에 많다라고 합니다. 네. 그래서 이 헬륨3와 히토류를 채석할 수 있는 그런 민간 사업자를 공모하겠다 이런 걸 발표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내년 정도 돼서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할 것 같은데요. 그 나사가 이제 예산이 떨어지니까 우주 정거장에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우주 왕복선도 민간에게 이양을 했잖아요. 그래서 스페이스X나 오비털 사이언스사 같은 민간 업체들이 그 우주 정거장까지 그 화물을 운송하는 일을 맡고 있는데요. 네. 달 탐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간 그 사업자한테 넘기겠다 하는 뜻이거든요. 네. 구글에서도 구글 달 프로젝트에 대한 공모도 하고 있습니다. 와. 구글사에서 달을 탐사하는 여러 가지 이제 공모를 받아서 정말 이야기가 될 것 같고 투자할 가치가 있으면 구글에서도 투자하겠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구글의 투자와 맞물려서 또 나사에서는 공식적으로 달 탐사에 파트너를 구한다라고 하니까 민간 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뛰어들 것 같긴 합니다. 네, 정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뛰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네, 드는데요. 근데 이제 일부에서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. 국제 협약에 의해서 달이라든가 우주에 있는 자원은 누구나가 그 독점적으로 소유할 수 없고 개발이 네. 가능하긴 하거든요. 하지만 너도 나도 달에 달려붙어 가지고 이런 걸 뭐 자원을 채취하고 개발을 하게 된다면 네. 후손들을 위해서 달을 좀 남겨두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. 사실 그렇긴 하죠. 예, 그래서 정말 달에 대해서 경쟁적으로 개발을 하다 보면 그것이 또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. 그래서 굳이 우리가 지구의 자원이 아직 충분히 있는데 달까지 건드릴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면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아무튼 나사에서 예산적인 문제 때문에 달 탐사에 달 자원 개발에 파트너를 민간 업자들한테 이제 달 탐사에 파트너를 삼겠다 하는 얘기가 네. 있고요. 아마 조만간 민간 업자들이 나사와 더불어서 달 탐사와 달 자원을 개발하는 시대가 올 것 같긴 합니다. 근데 개발도 중요하지만 네. 충분히 달을 보호하면서 했으면 네. 좋겠습니다. 네, 그러니까 달에 그런 히토류와 헬륨3 같은 천연 자원들이 많아서 그 나사에서 그 민간 사업자를 찾고 있다는 말씀이신 예, 네. 것 같은데요. 네네. 그래도 또 이렇게 개발과 보존 어느 게 더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같이 네. 개발과 보존은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네. 자, 별별 뉴스에서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 새로운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.